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좋은 주말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유튜브 찍기 전에 이제 기분 전환도 할 겸 창문을 열었는데 그렇게 뭐 차가운 공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낮이라 그런지. 겨울이라고 너무 방문을 꼭꼭 닫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씩은 이렇게 좀 환기를 해서 바깥 공기를 좀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항산화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항산화제의 종류에서 이제 내인성은 뭐 글루타티온하고 이런 효소들이 있고, 외인성은 비타민 A, C가 있고, 이제 폴리페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폴리페놀이라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폴리페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폴리라는 게 원래 많다는 뜻입니다. 폴리, 예, 많다는 뜻이고, 네, 페놀, 이게 두 개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페놀이라는 뜻이고요. 페놀이란 거는 이제 벤젠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탄소가 6개 붙어 있는, 여기에 이 수산화기 OH가 붙어 있으면 이걸 이제 페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페놀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이제 폴리페놀인 거죠. 이게 원래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의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향을 결정하는 그런 걸로 이제 폴리페놀이라 그러고요. 보시면 여기 페놀기가 한 개 있는 페놀릭 액시드라고 하는 이제 페놀산이 있고요. 여기 보면 페놀기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건 이제 플라보노이드라 그래서 플라보노이드의 종류가 좀 많고, 페놀기가 두 개 있는 스틸벤, 또 리그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종류를 보시면 페놀기가 하나 있는 페놀산은 커피에 있는 카페익 엑시드라는, 카페인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런 페놀산하고 이제 베리류에 많이 있고 주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플라보노이드인데요. 녹차나 블루베리에 있고 항산화나 항염증 작용을 한다. 이제 스틸벤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적포도주하고 포도에 들어있는, 포도 껍질에 있는 거죠. 이제 리그나는 아마씨나 참깨 같은 거에 들어있는데 호르몬 조절과 항암 작용을 한다 그러고요. 탄닌이나 이제 쿠마린도 폴리페놀에 이제 해당을 하는데 주로 이 네 가지가 폴리페놀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 있는 거, 이걸 이제 페놀산이라고 하고요. 커피나 베리류에 들어있고, 세 개 있는 거 있죠. 요걸 이제 플라보노이드, 녹차나 블루베리에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스틸벤, 주로 레스베라트롤이 여기 해당하고요. 리그난은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제 아마씨와 참깨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플라보노이드라고 이렇게 세 개 들어있는 거, 이 안에 또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플라보놀이라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요거 2번, 3번 탄소 사이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요걸 이제 플라보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산화하고, 식물들은 하루 종일 햇빛을 쬐니까 식물도 자외선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 자외선 방어를 하고 있고요. 이제 퀘르세틴 많이 들어보셨죠? 캠페롤 이런 것들이 플라보놀에 해당하고요. 양파, 브로콜리, 녹색잎 채소에 많다. 이제 플라바논이라고 하는 거, 발음도 좀 어려운데요. 이제 플라바논은 여기 2번, 3번이 지금 보시면은 그 이중결합이 아니라 포화 상태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플라바논이라 그러고요. 항염증,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식물도 그 안으로 세균 같은 것들이 이제 쳐들어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플라바논이 그런 세균을 없애주는 그런 작용, 또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작용을 하고요. 헤스페리딘이라는 것은 오렌지나 레몬에 들어있고요. 나린진이라는 것은 이제 자몽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바논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플라바놀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요 3번 탄소 자리에 OH 수산화기가 들어있을 때 플라바놀이라고 하고요. 주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카테킨이나 에피카테킨, 이건 이제 녹차나 홍차, 다크 초콜릿에 들어있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어서 이 밑에 있는 플라본, 이게 이제 가장 베이직한 그런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항염증, 항산화, 항암 작용 이런 것들을 하고, 파슬리, 샐러리, 고추에 들어있는 게 주로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OH가 하나 더 들어가면 플라보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건데요. 주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시아니딘, 델피니딘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을 하고요. 색깔이 좀 보라색 나는 것들, 체리, 블루베리, 포도, 가지, 뭐 이런 색소를 내는 게 안토시아닌이고, 요 특징은 보면 다른 건 다 여기 있는 산소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죠. 여기 이제 산소에 플러스기가 붙어 있고 이런 양전하를 띠고 있는 것들이 주로 안토시아닌이라고 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소플라본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플라본이잖아요. 이제 플라본은 2번 탄소에 벤젠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이소플라본은 여기 보면 3번 위치에 가서 벤젠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항산화 작용보다는 주로 식물성 에스트로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콩에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타목시펜이라든지 아로마타제 이니비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콩 먹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시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이소플라본입니다. 그래서 다이드제인, 제니스테인 이런 것들이 주요 성분들이고 주로 콩, 대두, 두유. 그러니까 강낭콩에도 있고 완두콩에도 있고요. 또 이런 그러니까 두유를 만드는 대두콩에 좀 많은 그런 거라서 여성 호르몬 유사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폴리페놀이다. 그래서 이걸 들어보시면 이제 퀘르세틴 나왔고 레스베라트롤 나왔고 또 이 녹차에는 카테킨 뭐 이런 것들 언제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였나 이번주였나 모르겠는데 오토파지라는 거 그 얘기를 할 때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보조제에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가물가물 하실 텐데 오토파지가 노화를 예방하는 그런 우리 몸의 세포 소기관인데 주로 굶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 활성화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폴리페놀 종류죠. 그래서 이 폴리페놀이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도 하지만 시그널을 잘 전달하면 오토파지를 활성화해서 우리 몸을 노화를 막아주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 스퍼미딘은 찾아보니까 폴리페놀은 아니고 폴리아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도대체 식물이 폴리페놀을 가지고 있는데 식물들은 폴리페놀을 왜 갖고 있나 찾아보니까요. 방어 메커니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균이라든지 해충 또는 자외선으로부터 이 식물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게 폴리페놀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포벽을 강화하고 병원체가 못 들어오게 식물들 겉에 껍질 쪽에 그래서 나무 보면은 그 나무 껍질에 이 폴리페놀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나무 껍질 같은 거를 벗겨서 약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버드나무 껍질 같은 거, 그게 이제 염증을 억제해주는 그 살리실산이 거기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폴리페놀이고 주로 이제 세포 겉에 있는 세포벽 그 껍질 쪽에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색깔이나 향을 만드니까요. 곤충이나 동물들을 유인을 해서 이제 그 벌이나 나비가 와야지 이제 그 수분이 되잖아요. 그런 작용을 한다. 또 씨앗을 퍼뜨리려면 이제 동물이 그 과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번식 촉진의 작용도 하고 또 공생 미생물을 유도하고 경쟁 식물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물들끼리 서로 자라다 보면 식물끼리도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콩과 식물들은 보면은 그 뿌리 쪽에서 이런 폴리페놀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와서 그런 미생물들이 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식물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람 몸으로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나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한다. 항염증 작용, 염증 반응을 완화한다.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항암 효과가 있고 뇌 건강을 증진한다. 그래서 뇌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퇴행성 신경질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죠. 항암도 보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거의 이제 늙지도 않게 하고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의 모든 식물들 몸에 좋은 것들이 그 안에 이제 섬유질도 있지만 이제 폴리페놀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물 내부에는 폴리페놀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보면 그 폴리페놀 아까 그 분자 그거 자유 형태로 있는 경우가 조금 있다 그럽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데 사실 이게 자유 형태로 있다 보면 금방 이게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물 내에 자유 형태로 그러니까 그 폴리페놀 형태로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이 글리코시드 형태로 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글리코시드라는 거는 당하고 폴리페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정성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이게 서로 분해되면서 자유 형태가 되고 그때 작용을 하는 거겠죠. 이제 결합 형태라는 거는 세포벽 같은 데 이제 붙어 있는 거고요. 축적 형태는 자유 형태가 세포 안에 있는 액포에 저장돼 있을 때 이제 축적 형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살리신이라는 폴리페놀의 글리코시드 형태입니다. 보시면 이게 살리실릭 액시드, 살리실산이 여기 있고요.
요건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당하고 살리실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게 그 페놀산 형태의 가장 단순한 그런 그 폴리페놀에 해당하고요. 이 살리실산이라는 게 예전에도 그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약이잖아요. 이 살리신이라는 게 이 버드나무 껍질에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요거를 버드나무 껍질에서 이제 분리해서 요거를 여기는 이제 포도당을 제거하면 살리실산이 되고요. 이게 이제 안정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세트기를 붙이면 이게 아스피린이 되는 겁니다. 예, 요건 이제 합성이죠. 천연 상태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드나무 껍질을 먹게 되면 몸에 들어가서 이제 살리실산이 되면서 이게 항염증 효과를 가진다. 이런 거를 이제 글리코시드 형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폴리페놀의 이제 생체 이용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페놀은 생체 이용률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 생체 이용률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걸 먹으면 이게 이제 피까지 가야지 거기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먹은 게 피까지 가려면 맨 처음엔 이게 분해가 돼야 됩니다. 그걸 이제 소화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 흡수라 그러고, 몸 안으로 들어오면 장을 거쳐서 몸 안으로 들어오면 맨 먼저 거치는 데가 간이거든요. 그럼 간에서 한번 대사를 한 다음에 혈액에 오거든요. 그래서 먹은 게 혈액까지 어느 정도 오느냐, 또 얼마나 빨리 오느냐, 이런 걸 이제 생체 이용률이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폴리페놀이 생체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렇게 흡수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럽니다. 전체 한 10% 정도 되고, 이제 글리코시드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해서 글리코시데이즈라는 걸로 일부가 이제 폴리페놀 형태로 해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 90%는 대장에서 이제 장내 세균이 분해를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페놀산하고 활성 대사물이 형성이 돼서 이 폴리페놀을 똑같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내 세균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많은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변으로 그냥 빠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내 세균하고 폴리페놀이 상당히 연관이 된다는 게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루틴이라는 건데요. 루틴은 그 글리코시드 형태입니다. 이쪽에 붙어 있는 게 퀘르세틴이고요. 퀘르세틴. 그리고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양파나 사과 껍질에 많은 퀘르세틴이고, 이 밑에는 루티노스라고 하는 당이 두 개 붙어 있는 이당류, 이제 루티노스라고 하는 당하고 이 퀘르세틴이 붙어 있는 걸 루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글리코시드 형태로 우리가 보통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 안에는 루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아스파라거스라든지 양파, 사과, 베리류, 와인이나 차, 뭐 이런 것들, 유칼립투스에서는 다 루틴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10% 정도만 소장해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이 대장, 라지 인테스틴이라는 거 대장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효소들, 베타 루티노시데이즈라든지 알파 람노시데이즈라는 게 다 효소인데 사람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내 세균이 갖고 있는 효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하면 이렇게 글리코시드가 하나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떨어지면 퀘르세틴이 되고, 이걸 또 분해를 하면은 벤젠이 하나만 있는 어떤 다양한 페놀릭 액시드로 이렇게까지 대사가 돼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우리 폴리페놀들이 대장에서 대부분은 그 대사가 되고 그래서 이용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폴리페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종류들 많이 알려드렸고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폴리페놀들이 결국은 그 오토파지를 통해서 작동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게 이제 흥미로운 것 같고요. 또 똑같은 폴리페놀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에 따라서 이게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이용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장내 세균하고 폴리페놀의 그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